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만 5년 동안 만성 콩팥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연평균 13.6%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콩팥의 기능이 음식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식단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식단에는 의외의 음식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닥터S에서는 콩팥병 환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장내과 김좌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콩팥병이 어떤 병이고요. 최근에 또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콩팥병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콩팥이 하는 일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콩팥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과 전해질을 적정 상태로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콩팥의 기능이 서서히 나빠져서 이제 기능이 회복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만성 신부전이라고 혹은 만성 콩팥병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혹은 만성 사구체 신염 등이 이제 만성 신부전의 중요한 세 가지 원인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또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당뇨나 고혈압의 유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때문에 그의 합병증 개념으로 이제 만성 콩팥병이 덩달아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비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식단과 관련이 좀 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콩팥병이 식단을 좀 주의해야 하는 이유 어떤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식사 섭취는 그러니까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나빠질 때 생기는 합병증 발병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았다면 반드시 식사요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장 환자들이 식사를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몸속에 노폐물이 과다하게 쌓여서 요독증이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또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해서 식사가 부족하고 또 영양 실조, 영양 불량이 생기면 또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콩팥병 환자들이 주의할 것 중에 의외의 음식이 있다라고 앞서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콩팥병 환자 이것 주의해라. 첫 번째가 밥인 것 같은데요. 잡곡밥인 것 같죠. 잡곡밥은 건강한 식단의 상징 같은 건데 이게 왜 해로울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신장 기능이 이제 감소했을 때, 그 신장이 약해졌을 때 몸 안에 쌓이는 대표적인 성분이 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음식물로 과도한 인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인이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몸에 쌓이게 되고 이제 목에 쌓이게 되면 고인산혈증에 관련된 여러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피부 가려움증이나 뭐 뼈나 관절이 약해지는 거 혹은 2차성 부갑상선 기능이 항진되는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섭취를 제한 혹은 이제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잡곡류는 이 인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필요할 경우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잡곡류 중에서도 현미나 뭐 검정쌀, 차수수나 율무 이런 정도가 인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임섭취를 무조건 제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 자신의 신장 기능에 맞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무작정 잡곡류를 먹지 않는 것보다는 본인의 신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뭐 신장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는다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보가 좀 있고 인을 좀 주의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인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군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접곡밥 말고도 이제 또 나머지 세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뭔지 확실하게 알겠네요. 물인데 뭐 네. 따뜻한 물, 찬물 뭐 이런 쪽의 의미인가요? 보통 물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물의 섭취가 모두 다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만성 콩팥병 환자들도 물을 먹지 않아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물을 조금 제한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붓기가 없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하고 예. 그에 비해서 어떤 원인든지 간에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서 몸이 많이 붓게 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물의 섭취를 조금 제한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양의 수분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이제 부종을 피하면서 먹을 수 있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총 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변량에다가 뭐 땀이나 대변 혹은 뭐 호흡 그런 쪽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약 500에서 1000cc 정도를 합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을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잡곡밥과 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일부 상황에는 좀 의외의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여러 가지 채소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의외인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으면 채소 많이 먹어라 그러는데 채소는 왜 해당이 되는 걸까요? 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인데요. 네. 이제 채소 안에 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과 비슷하게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의 배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되는데 칼륨의 수치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면 갑자기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심장의 부정맥박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칼륨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 과일, 뭐 육류 이런 데 풍부한데 특히 푸른잎 채소에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근대나 뭐 시금치, 상추 이런 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칼륨을 100% 제한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칼륨이 있는 성분을 많이 제한하긴 하지만 결론은 적절한 조리법을 통해서 칼륨을 조금 제거한 다음에 그런 음식을 먹게 권유를 하고 있고 그 적절한 조리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재료 뭐 같은 것들을 얇게 점이거나 채를 써서 차가운 물에 한 2시간 이상 담궈 놓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칼륨의 한 50% 이상이 이제 제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콩팥이 안 좋으니까 과일, 야채를 절대 입에도 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먹을 때 적절한 조리법을 거쳐서 이제 드시는 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게는 이제 피해야 할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들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 알아야 되니까 조리법까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잡곡밥, 물, 과일이나 채소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마지막 하나 무엇이 남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처럼 보이는데요. 같은데. 약을 안 먹으면서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겠죠? 네, 저거는 약 중에서 비타민을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엔 너무나 비타민을 많이 접할 기회가 많아서 네. 환자들이 사실은 여러 종류의 비타민을 동시에 먹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실제 비타민은 그 농도가 소량일지라도 체내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들 같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채소나 과일 이렇게 이제 비타민 B나 C 등이 수용성 비타민이 이제 많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은 수용성 비타민 위주의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냥 약국이나 이렇게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멀티비타민들은 예. 수용성 비타민뿐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이 섞여 있게 되는데 예. 지용성 비타민,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신기능이 떨어질 때 이미 혈중 농도가 계속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멀티비타민을 먹을 경우에 비타민 A 중독처럼 비타민 A 수치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비타민 D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 비타민 D 섭취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의 피 검사에서 혈액 검사에서 칼슘이나 인 이런 수치를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당연히 비타민을 먹는 건 맞지만 가급적이면 수용성 비타민 복합제 이런 게 또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먹고 일반적인 멀티비타민들은 조심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이제 뭐 잡곡밥, 물, 채소, 과일, 또 과도한 비타민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슬기롭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오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김좌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